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은 조금 독특하죠? 네. 그동안 항상 생각했던, 썸네일이에요. 네. 이 300이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셀트론이 공매도와의 어떤 전쟁, 그 쇼크오버가 발생할 때, 이 영화의 한 장면들을 이렇게 또 셀트리온의 공매도와 도깨미, 주주들 간의 어떤 전쟁에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음,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를 서정진 회장님의 이제 얼굴, 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한번 만들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이 요걸 여러분에게 한번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을 하면서 타이밍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금이 이제 셀트리온의 제가 이 포스터까지 이렇게 올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라인에 서 있다. 주가의 어떤 라인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도깨미여 지금부터는 고지를 향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 45조 개인 대포가 장전됐다. 개인 지금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지금 패턴들, 그리고 오늘 나온 어떤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정부 발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전체적인 어떤 시장 오늘 마감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 올랐고요. 코스닥도 이제 역시나 오늘 0.9% 상승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 요거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의 종가로 마감했는데 역시나 이제 치우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렸는지가 어제부터 중요한데 그게 이제 상당 기간 주도주로 계속 나갈 거다. 오늘 카카오 보십시오. 8% 상승했죠. 셀트리온 보십시오. 4% 상승했죠. 예. 이게 앞으로 시장을 말해주는 그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어제 시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는데 시전이 상승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신고가 낸다는 건. 그게 결국은 이 돌파와 이 상승의 어떤 강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수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오전에 좀 얘기 간단하게 좀 드렸는데요. 오전 영상에서. 어, 직전 고점, 음, 코스닥의 직전 고점 2018년도 바이오 뭐 IT 바이오 장세였을 때 이때 이제 932포인트까지 갔었죠. 여기 보시면 932포인트. 지금 여기서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조정을 보였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지수 조정은 바이오 조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전고점을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하죠. 예. 아직 강력하게 장대봉 생기면서 치고 나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걸 만들어 주게 될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고지가 어디냐? 여기 이제 전고점 932포인트 고점 찍은 900포인트대고요.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거의 쉼없이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지금 글로벌 상황들, 중국 상황들,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업종 코스닥 지수가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는 시간을 조정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음. 이게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걸 느낄 수 있는 게
조정을 한 2달 정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 이제 뭐 2017년도 말쯤에 양도세 뭐 회피 물량도 나오면서, 예. 근데 지금 보시면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별로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옆으로 기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내려오면 사겠다고 입 벌리고 있는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수급? 개인 수급이죠. 예, 완전히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성격과 규모를 자랑하는 개인 수급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크게 못 받고 지금 다시 상승으로 다시 돌아선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예, 굉장히 무섭죠?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 하여튼, 이 장난 아니구나. 예, 어제 와이프 옆에 두고 약간 좀 흥분하면서 좀 얘기했는데, 밤에, 예, 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여튼, 어, 이 지금의 상승 어떤 패턴 느낌은요, 이거, 이거 2017년도 말 18년도 초에 이제 바이오 장세하고 스케일 자체가 다른 어떤 규모라고 저는 느껴져요. 예. 한번 제가 간단히 좀 시즌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 시즌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거래를 했었어요. 예, 수익을 좀 내고 나오긴 했는데, 어, 시젠이 2, 3만 원에서 지금 매집이 있었죠? 예. 어찌됐든 진단키트 쪽에서는 가장 그 실적 퍼포먼스가 월등하면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뭐 4, 5천억 예상되고 있고, 또 이제 뭐 대장주죠? 예, 진단키트 분야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제 이벤트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상승 만들어준 테마군, 섹터군의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했고 빠르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2, 3만 원에서 여기 보시면 14만 원까지 찍어버렸죠. 거의 다이렉트로. 조금 쉬다가 바로 쳤죠. 그리고 나서 꺾였다가, 예. 실적은 이제 뭐 굉장히 좋을 거란 예상을 했는데, 예, 다시 이제 재확산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즌을 통해서 굉장히 어, 뭐랄까요? 앞으로의 어떤 바이오 장세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파고를 좀 느낀 게 뭐냐면, 2017년도, 2018년도 바이오 장세는 시젠 같은 종목, 이런 대장주가 요 정도에서 멈췄어요. 2, 3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14만 원 정도, 요 정도에서 멈췄어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어떤 상승률, 그리고 이 기간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정도 쯤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왜냐면 바이오 장세는 정말 짧고 굵게, 예, 시세가 터지는 거였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그랬고 2017년도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냐? 여기서 다시 또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를 보니까 이제 진단키트가 먼저 선발되고 그 다음에 치료제, 백신, 이런 어떤 언택트 이런 류도 있고 지금 전기차도 있지만 바이오 섹터 안에서 본다면 어쨌든 선발되거든요. 시젠 비롯한 이제 진단키트가. 근데 2017년도에 바이오 장세 사이클은 요 정도에서 멈췄다고 보면 지금 2020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바이오 이제 부흥기, 바이오 이제 장세는 여기서 여기 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지금 시즌이.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이클, 이 바이오 사이클의 어떤 스케일 자체가 2017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예. 이제 좀 목소리 좀 가라앉히면서 이건 굉장히 어, 미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슬라라든지 지금 뭐 미국 시장에 이제 뭐 아마존, 그리고 뭐 백신 개발 업체들, 이런 것들 보면 역사적 신고가 계속 날리고 있고, 뭐 백신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막 뭐 대여섯 배 기본으로 막 날아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갑자기 뭐 급등주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만에 최근에 위기가 왔죠? 코로나 사태로. 반대로 10년 만에 역대급의 기회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급 장이 발생하겠다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유동성의 어떤 부분이 증시로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계속 여기 안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이제 명분 있는 것들만 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적이나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NC나 이런 언택트나 플랫폼 기업들 혹은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코로나 이제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이제 테슬라의 어떤 밸류 체인상 이제 뭐 2차 전지 업체들 이런 것들의 자금이 계속 몰리죠. 이런 것들만 가는 거예요,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도 똑같았는데 그게 지금은 성장주가 더 귀해졌어요. 그때 당시보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가 싹 다 실적이 안 좋아지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재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경기 민감 섹터가 명분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종목은 더 압축되고 거기에만 돈이 계속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젠 같은 거 보십시오. 그냥 다시 또 여기서 가잖아요. 와,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시세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없고요. 시젠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는요. 어, 지수는 항상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이거 1000포인트는 완전히 간다는 얘기예요. 1000포인트는 일단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는 간다는 걸로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역대급의 장이 유동성 장이 지금 펼쳐지는 게 거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할 수 없었죠. 역대급 장이 펼쳐진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크기와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셀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마감 복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지만 정말 이번 장은 굉장히 클 거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핵심주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느긋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이렇게 치고 나가는 흐름들 굉장히 세고요. 코스피 보면 코스피는 이제 덩치가 큰 이제 IT 섹터가 조금 명분이 약하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힘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 장세 핵심은 코스닥이고요. 코스피 안에서도 이제 사실은 언택하고 이제 2차 전지 기반 기업들이 결국은 좀 핵심이 될 겁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랑 같이.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도 보시면 지금 한 10,000포인트 정도죠. 지금 한 달 정도 조정받다가 10,000포인트 정도 여기서 보시면 세게 밑으로 쭉 눌리면서 조정받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닥 조정에서 타겟팅은 바이오 종목들이었어요. 조정을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제약업종 지수가 이거 푹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죠. 푹 빠졌다가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인위적인 조정을 좀 만든 어떤 부분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13,000포인트가 고점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한 달 넘는 기간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해버리면 거의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서 좀 조정받던지 하겠지. 그런 패턴이 그려져요. 100% 확신은 아닙니다. 근데 제 직관상은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의약품 지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게 서비스 업종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서비스업이죠. 이게 서비스업이라서 의약품 업종으로 이제 여기 지수 차트에 그려지진 않는 것 같고요. 이 의약품 지수가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이 좀 깊었죠. 근데 이렇게 받쳐준 건 셀트리온이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돌파는 이제 셀트리온이 만들게 될 겁니다. 거래소 이제 의약품 지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지수 자체가 쉬어졌던 구간을 넘어서 이제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강화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패턴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종목들을 보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간 약세였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주변 중심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중장기 이평선 아래로 툭 밀려버렸고, 예. 미국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비슷한 차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 주도주로 나서진 못하는 흐름이고요. 삼성 바이오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약간 좀 단기적인 저점대를 좀 찍는 형태. 네이버가 이제 1.7% 상승. 셀트리온이 이제 4% 시장의 오늘 중심 핵심주였죠. 그리고 이제 LG화학 5% 급등하면서 역시나 이제 신고가 내주는 흐름. 카카오 오늘 8% 급등하면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했죠. 예, 완전히 그냥 야 이거 로켓 같네요. 로켓. 예. 삼성 SDI 1.9%. 그러니까 오늘 주도 3업종이 시장을 움직였고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패턴이었고요. 다른 업종은 전반적으로 그냥 뭐 보합 내지는 약세 흐름을 좀 보였던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 시장이었고요. 코스닥이 이제 조금 더 코스피보단 강했죠. 바이오가 이제 본격 셀트론 그룹주 중심으로 움직여졌고요. 오늘 셀트론 제약이 많이 올랐죠. 7%, HLB도 2% 정도 상승. 그래서 보시면 메디톡스는 좀 빠졌죠. 13%. 시총 상위주들 바이오, 셀트론 헬스케어 쪽 그리고 시젠 쪽 이렇게 좀 올려주면서 강세를 좀 만들어준 코스닥 차트였고요. 오늘 수급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약간 좀 파는 어떤 수준이고 선물을 장중 계속 플러스로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 강한 흐름을 좀 유지시켜주는 오늘 옵션 만기, 뭐 무난한 옵션 만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예탁금, 고객 예수금 이제 주식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자금들 46조 원 수준에서 계속 깎이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계속 개인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개인들 순매수 보면 일별로 좀 볼까요? 일별로 보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잖아요. 코스피 쪽 볼게요. 예. 엊그제 뭐 8천억, 어제 6천억, 오늘 3천억. 그렇죠. 뭐 이런 날은 막 1조 3천억 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고객 예탁금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보면 정말 거대한 어떤 시장 수급의 변화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셀트론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오후 4시 장 끝나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국내 치료제 개발 4달 임상 돌입한다. 3차 추경 1936억 투입한다. 예, 추가 경정해서 이제 요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제 백신 개발에 1115억. 예, 요거 이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치료제 백신 개발에 1115억이죠. 예, 이번 추경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들어가냐? 일단 940억 원을 치료제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에 이제 투입한다고 해요.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백신 요 세 가지 플랫폼 기술 중심으로 1상에서 3상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치료제 450억, 백신에 490억. 치료제가 지금 녹십자하고 셀트론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네, 이 두 기업에 이제 근데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렇죠? 백신 쪽도 지금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지금 제넥신 이쪽 지원이잖아요. 예, 200억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임상 그리고 뭐 후보 발굴 이런 거에 이제 175억 지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론이라든지 제넥신 그리고 뭐 녹십자 쪽은 요 한 1000억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나눠 가지는 건데 한 300억씩 기업이 아니구나. 기업이 이제 몇 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원 규모가 조금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규모가 이제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지금 녹십자 혈장 치료제 관련된 분석 영상 제가 오전에 올려드리면서 조만간 2상, 3상 바로 들어갈 건데 그 혈장을 이제
기증해준 그 사람이 수가 한 130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가 혈장을 158명이 제공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확보가 된 거죠. 아마 녹십자가 조만간 아마 1상이 이렇게 면제가 됐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 2상, 2, 3상 동시에 이번 8월 전에 이번 7월 달에 이제 들어갈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국장이 이제 발표를 했고요. 연말까지 치료제를 이제 상용하는 쪽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얘기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동물 족제비 모델에서 효과가 좋아서 구체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안다. 글로벌 임상을 구체적인 어떤 국가명까지 나왔죠. 글로벌 임상을 영국과 준비 중으로 국내 환자도 같이 모집한다. 국내 국외 동시 임상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영국, 구체적으로는 영국과 한국 동시에 임상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셀트론은 늦어도 8월 전 일상이 들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정심 회장이 이제 박은 날짜는 7월 16일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정부에서는 이제 복지부 여기 정부에서는 아직 날짜를 완전히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연기될 가능성도 뭐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이제 국립보건원과 셀트리온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항체 후보 물질을 발굴, 족제비 15마리의 투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앙체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오늘 주가가 오른 것도 이제 어제 사실은 이제 나왔던 그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한 효능을 이제 나타냈다. 이 뉴스 기사 보도였잖아요. 발표 내용. 그게 이제 오늘 좀 반영이 좀 된 그런 시세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정도의 뉴스라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한가 직행이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는 핵심적인 어떤 재료가 나온 상황에서 시세를 터트리는 어떤 지점을 좀 저울질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정말 과감한 포스터를 썸네일로 이제 올린 게 정말 지금 임박한 급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임박한 지점에 지금 도달돼 있는 것 같아요. 시기만 좀 저울질하면서 타이밍만 저울질하면서 있는 그런 구간대. 이 매물을 오늘 좀 소화하는 어떤 흐름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블록들 물량들을 소화하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 윗꼬리 영망치형이 나온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급등의 어떤 흐름을 좀 전개할 그런 준비 단계로 보여지고요.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이 앞서의 어떤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은 조금 치료제보다는 좀 후순위죠.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는 어떤 그런 위치나 타이밍이.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정부 발표에서 녹십자 혈장 치료도 있었기 때문에 녹십자 흐름도 한번 체크해드리면 이제 탄력을 한번 받았을 때 이때 급등했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 종목도 시세가 아직 좀 크게 분출하지 않은 좀 조정을 보이면서 어떤 타이밍을 좀 재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 녹십자,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그리고 백신, 제넥신 이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고 또 핵심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들 보십시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 정부 하는 대로 순응하고 따르라. 지금 코로나 치료제 백신 만드는 거에 지금 자금을 집중하고 모든 역량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맞서서는 안 됩니다. 이쪽이 대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지금 대세에 편승하지 않고 뭐 굉장히 뭐 낙폭과대한 종목이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서 사야 되느니
이런 식으로 주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인 거죠. 지금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무조건 순응하고 따라야 돼요. 지금 부동산 쪽에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에 들어가는 자금 자체는 부가가치를 내는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계로 흘러가도록 지금 계속 정부가 하는 거고, 결국 그게 자본시장,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 맞서지 말고 주식 해야죠. 예. 거기에 순응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 지금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이제 페드 이제 중앙은행이 무제한 약정 완화를 하는데, 예, 그 이중 바닥을 노리고 이러셔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 그냥 맘 놓고 그냥 주식 사고 경기 회복되는 거에 베팅해라 이거잖아요. 예, 움츠리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무조건 맞서지 말고 순응해야 돼요. 아셨죠? 예, 정말 이거는 중요한 교훈 같아요. 불변하는. 오늘은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투자할 종목은 결정을 해야 돼요. 예, 하고 지금 엉덩이 깔고 눌러 붙으면서 이 강세장, 이제 시장이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이 밀어붙이는 이 유동성과 장세 분위기, 이 상승 추세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 시주를 끌고 가는 개인 수급, 예, 종목장의 이제 근원 자체가, 예, 결국 이제 개인이 지수 상승에 기여하는 어떤 수급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선, 초록색 선, 여기 이제 개인 누적 순매수 대금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종가지수 요 흐름하고 지금 비례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수급은 요렇게 빠졌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인 수급의 주체로 지수가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펀드로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투자죠. 개인들의 직접 투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1년에 뭐 라임 사태라든지 뭐 옵티버스 사태 뭐 이런 것들 보면 개인들이 이제 그 사모펀드 뭐 이제 공모용 펀드 이런 거에 신뢰를 별로 안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직접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운동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국과 이제 미국의 IT 커뮤니케이션,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어떤 업종,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도 업종의 시총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업종의 시총 비중이 보시면 거의 뭐 60% 육박하는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보시면 거의 50% 육박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지수를 완전히 캐리를 하고 있는 업종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예, 같은 이런 업종이라는 거 동조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데, 2000년 테크 붐하고 이제 지금 현재 테크 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금융투자 리포트인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S&P 500 지수,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죠. 여기에서 IT 커뮤니케이션 섹터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이게 초록색 굵은 선이에요. 그리고 S&P 지수 내에서 IT 커뮤니케이션 섹터 순이익 비중입니다. 전체 지수 내에서 순이익 비중. 전체 순이익이 만약에 뭐 1000조면, 예? IT 커뮤니케이션 섹터 기업의 순이익이 만약에 뭐 300조면, 예, 30%겠죠? 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2000년도 이제 IT 그때 붐 일어났을 때는 시가총액 비중하고 순이익 비중하고 갭이 크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너무 과도했다는 거예요. 이익 못 내는데
주가만 주구장창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어떤 버블이 형성됐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상승하는 거 보십시오. 이익 수준하고 주가 수준하고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버블 느낌이 보이진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막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야, 저 버블 아니야? 버블 아니야? 그러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볼 때는 버블 단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이익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멀티플을 뭐 과거에 한 2, 30배 줬다면 지금 막 30배, 40배, 50배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인 건데 일부 기업들은 역시나 전체로 보면 아직 그런 어떤 버블의 어떤 수준이 아닌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근데 이 현상은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증시도 미국과 비슷하게 IT와 헬스케어 업종이 높은 수익률을 내주고 있어요. 헬스케어, IT. 이쪽에 지금 보시면 IT 쪽, 헬스케어 쪽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내주고 있죠. 결국 거기서도 주도 업종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수는 뭐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별로 안 올랐어요. 지수가. 왜냐하면 시총 비중이 IT나 헬스케어가 좀 작거든요. 유럽은. 예, 그런 어떤 지수를 해석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면 우리가 유럽 지수를 볼 때도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오늘 제가 아까 45조 개인 대포가 남아있다 이런 어떤 문구를 제목에 달았잖아요. 예, 그거에 관련된 이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인데요. 개인 매수 여력은 더 남았다. 개인은 연초 이후 코스피, 코스닥 각각 32조, 7.9조 원씩을 순매수했다. 증시 4계절로는 현재 역실적 장세를 지나서 금융장세 진행 중에 있다. 유동성이 동력인 금융장세에는 개인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기 시작. 주식 비중 고려 시 추가 순매수 여력이 있으나 증시 방향은 역시 실적 장세에 달려있다. 실적이 달려있다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 지금 오늘 카카오 같이 폭등하죠. 네. 그쪽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실적이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 있죠. 업종들. 거기에는 폭발적인 수급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예. 주가 올라도 계속 들어와요. 그런 쪽으로는. 보시면 이제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을 고려하면 개인들의 45조 원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속하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들의, 증시 참여가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지금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싹싹싹 들어올 때 이제 시장이 막 클라이막스를 막 형성하기 시작하거든요. 막, 뭐, 그냥 매일마다 폭등이야. 예. 그러다가 이제 막 너도 나도 막 주식 벌었다 자랑하고, 어떤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데, 그리고 막 내일도 올 건데 뭐 오늘 뭐 다 땡겨서 사야지, 응? 대출 다 땡겨서 사야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이 사이클의 어떤 정점을 찍는 어떤 그런 구간일 거예요. 그런 분위기 구간대가 오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우라가미 구니오 주식시장 흐름을 읽는 법, 저도 이제 이 책 예전에 이제 주식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읽었는데요. 일본의 이제 유명한 책입니다. 오래된 저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증시 사계절의 특징, 예, 그 이제 국내 지수 해당 기간하고 같이 보면 일단 뭐 금융장세, 예, 금리가 낮고 실적이 이제 저조한 어떤 구간, 하지만 주식은 올라가는 구간, 경기 침체 부양책으로 증시가 반등을 시작하고, 이게 이제 지난 뭐 2002년, 3년, 4년 이제
큰 대세 상승장 전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2009년도, 2015년도,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도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이제 각종 이제 국가들의 PMI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 게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생산 소비 활동들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부분인데, 실적 장세인데, 정책 효과가 발휘되고 경기 회복이 확인되고 실적 견인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 1999년 혹은 2005년부터 2007년, 그리고 2010년, 11년 그때 이제 막 차화정 막 미쳤죠 그때. 그리고 이제 2016년도, 17년도 그때 막 IT, 바이오 막 엄청난 장세 펼쳐질 때, 그때가 이제 이 실적 장세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는 지금 금융 장세를 2020년도 이제 봤기 때문에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실적 장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020년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2021년까지는 이 장세가 좀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증시 사계절로는 현재 역실적 장세를 지나서 금융 장세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금융 장세 회복되고 실적 장세의 증시가 환환기, 완전히 클라이막스를 형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이제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후퇴기 정체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역실적 장세에서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요거로 넘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했고, 이걸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이거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세마다의 특징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그림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세마다 특징이 다르다. 첫 번째, 금융 장세는 침체 국면에서 정부 및 중앙은행 부양책으로 증시가 반등한다. 금리가 하락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돼 실적 개선보다 주가 상승이 빨라서 퍼가 높다. 두 번째, 이제 실적 장세는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서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증시가 호황을 보이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세 번째, 역금융장세는 경기 과열기에 지금 막 실적 상승으로 넘어갔어요. 만약에 막 카카오 막 실적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막 폭등, 여기서 막 50%, 100%더 상승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좀 과열된 어떤 측면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정부 단에서도 그 과열을 좀 시키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이제 꺼낸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역금융장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정점을 찍고 약세적인 어떤 초입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위에서 막 변동성이 막 시장이 커지면서 큰 손들이 물량을 막 대중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막 출렁출렁 하거든요. 고점권에서. 그리고 좋은 소식들, 각종 리포트는 막 목표 주가를 더 상승시키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꺾이면서 퍼가 낮아져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실적 봐봐. 퍼가 지금 6배, 7배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저평가야 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 막 이렇게 외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실적 장세, 실적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게 확인되는 그런 단계로 가면 이제 경기가 침체로 접어드는 시점. 그래서 주가와 실적이 같이 우하향하면서 이제 패닉셀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솔솔솔솔 이렇게 또 나오면서 또 금융장세로 가는 이 반복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순환되는 흐름, 그리고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예, 그런 어떤 거예요. 결국은 주식시장도 이런 어떤 사이클을 이제 가지는 거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동성이 동력인 금융장세에서는 개인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기 시작한다. 요구불 예금 대비해서 저축예금 잔고가 감소하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증가한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죠. 금리 하락으로 증시 자금이 유입된다. 지금 금리가 역대급이잖아요. 역대급. 뭐 2, 3%도 아니고 0%대잖아요. 그래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자금이 늘어났다.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바보 소리 듣죠. 바보가 아니지. 완전히 잘못된 걸로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개인들의 어떤 자금의 여력이 주식을 사는 자금의 여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요. 가계 보유 비중이 여기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증시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늘어났죠. 주시장에. 근데 개인들이 보유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기하고 있고 매수 여력은 더 훨씬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이 아직까지 상당한 어떤 물량들이 자금들이 들어올 어떤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증시 방향은요, 실적 장세에 이어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한 리포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실적이 좋아지는 특정 업종들에만 자금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업종이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막 다른 국가의 뭐 소비가 이제 마비가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국가로서 다른 국가 경기가 좋아야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코로나 어느 정도 극복되고 공장이 제대로 가동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수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적인 어떤 실적이 개선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늘어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셀트론 이런 기업들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수혜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으로 자금이 더 쏠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요, 지금 추세를 강화시켜주는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될 거예요. 추후에. 중국이 저렇게 지금 치고 나가죠?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죠? 그 신흥국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한국이죠. 예. 중국이 좋아지면 한국이 이제 중국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주도하는 수급 자체가, 개인들은 주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대량으로 사는 수급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그 뭉태기 자금이거든요. 뭉태기로 돌아날 수 있는 자금. 외국인이 막 하루에 막 6천억, 7천억씩 사주고, 기관이 하루에 막 1조를 사주고, 이런 게 추세를 굉장히 세게 만들어주는, 추세를 만드는, 강화시켜주는 수급이거든요. 그게 추후에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불확실성 구간을 통과를 하는 그런 시점의 변곡 라인이라고 보여져요. 이번 실적 시점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면 실적 장세로 진입하게 될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적 상세가 바뀌는 시기가 늦춰질 우려가 있다. 예.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후 경제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실적 장세로 진입해서 증시는
2차 상승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때 기관 및 외국인이 개인의 바톤을 이어받아 주된 매수 주체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여기에 아주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많이 짚어봤는데요. 이제 시장이 이 강세를 이어나가게 만들어주는 이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지수를 끌고 가는 게 바로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이 될 거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지수를 다시 재상승 구도로 가게 만들어주는 주도 기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강한 어떤 흐름이 좀 예상이 계속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 마지막 마무리 역시나 이제 첫 메인 제목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이제 도깨미요. 지금부터는 고지를 향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 45조 개인 대포가 장전됐다. 해서 셀트리온이 그 중심에서 이 시장의 어떤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요 정도 마치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두 군데는 또 내일 또 향후의 어떤 미래의 날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신박사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